안녕하세요. 진갈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지난번 영상에서 언급해드렸던 제라늄 봄철 분갈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무작정 따라하셨거나 경험이 많지 않은 초심자분들을 위해서 조금은 자세한 내용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분갈이는 하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다르기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셨으면 하는 내용하고 조금은 잘못된 방법들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준비를 했는데, 시청에 앞서서 자세한 설명을 원치 않으시거나 요점만 보시기로 원하신다면은 건너뛰기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이 좀 길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끝까지 보시면은 적어도 제라늄 분갈이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고 응용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우선 제라늄 봄 분갈이의 대상은 겨울에 잘 자라지 못하고 생육이 부진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잎이 전반적으로 자꾸 누렇게 되는 그런 개체를 우선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반대로 생육이 너무 왕성해서 뿌리가 배수구멍으로 나오거나 화분 표면 위로 들뜬 경우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화분이 식물에 비해서 지나치게 작거나 큰 경우에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이외에도 분갈이를 한 지 오래돼서 흙의 보습법 이력이 많이 상실돼서 물 빠짐이 지나치게 빠르거나 아니면은 너무 늦는 경우, 그런 경우도 봄 분갈이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분갈이는 너무 안 해도 문제지만은 너무 자주 하는 것도 식물 생장에 좋지 않습니다. 분갈이 후에 식물이 어느 정도 적응을 해서 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셔야 되는데, 흔히 분갈이 흙이나 원해용 상토에 두세 달 정도 영양분밖에 없어서 그 기간이 지나면은 분갈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접하게 됩니다. 제라늄 자체가 영양분을 그리 많이 필요로 하는 종류도 아니고, 또 영양분을 안 준다고 해도 일반적인 상황에서 2-3개월은 분갈이 주기가 너무 짧습니다. 물론 식물을 키우다 보면 병충해나 기타 특별한 이유로 한 달 만에 다시 분갈이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만, 단지 분갈이 흙에 소량의 첨가된 영양분이 소실되었다고 해서 분갈이를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경우이고, 이것은 식물도 힘들고 흙만 많이 소비되는 상황밖에 안 됩니다. 정말 염려가 되신다면 차라리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겉흙갈이를 하시거나 영양분을 주시는 편이 더 효과적이겠습니다. 분갈이는 얼마 만에 한번 기계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식물의 생육 상태나 흙 상태를 보고 결정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갈이가 단순히 화분과 흙만 바꿔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식물을 다시 잘 살린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은 조금은 더 쉽게 분갈이 대상 개체를 골라내시는데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그럼 작업을 하면서 중간중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개체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 개는 이렇게 꽃이 피어 있고 계속 꽃대가 올라오고 있는 개체이고, 그리고 하나는 꽃이 없고 겨울에 생육 부진을 겪고 있어서 이렇게 누런 잎들이 중간중간에 있고 잎도 이렇게 작아진 그런 개체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선 이 두 개의 개체 중에서 생육 부진을 겪고 있었던 이 개체부터 한번 뽑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뽑으실 때는 그냥 간단하게 배수구멍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밀어 올리시면은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뽑아보니까는 뿌리 상태를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아주 이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갈이를 한 지가 조금 오래돼서 그런지 여기 지금 이렇게 벽 쪽에 눌려서 이렇게 잘 자라지 못한 그런 모습을 조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잎이 이렇게 작고 전반적으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누런 잎들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뽑으셔가지고 이 뿌리 상태를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분갈이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오래 묵은 이런 뿌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정리를 해서 심어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뿌리 정리를 하는 것을 보면은 손으로 이것을 이렇게 잡고선 줄 까듯이 이렇게 막 잘라버리는데, 제라늄 같은 경우는 뿌리가 약한 편이기 때문에 분갈이를 위해서 물을 어느 정도 이렇게 말린 상태에서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뿌리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떨어져 나가게 돼서 별로 남는 게 없어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또 줄기도 그만큼 많이 잘라줘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젓가락이나 이런 대나무 막대 같은 거를 이용해서 이것을 위에서 아래로 이걸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훑어 내려주시면서 뿌리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심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셨으면 하는 방법이고, 나중에 귀찮아서 어떻게 하시든 간에 그것은 각자의 선택일 듯 합니다. 자연스럽게 살살살살 이렇게 해줘서 수명이 다 된 잔뿌리들은 이렇게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분의 흙 표면부, 이 부분을 기저부라 그러는데, 이 기저부 부분 윗부분에도 좀 이렇게
터셔가지고 위로 뻗치는 그런 뿌리들도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좀 오래된 개차라서 제가 잔뿌리 위주로 이렇게 발달을 시키다 보니까는 특별히 뿌리를 잘라내거나 그럴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특별히 더 이상 손대지 않고 그냥 이 정도만 해서 심어주셔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흰색의 잔뿌리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뿌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은 아랫부분에 이렇게 수영과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도 뿌리 정리를 하시면서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뿌리들을 이 정도를 털어냈는데, 이것은 거의 수명이 다 돼서 저절로 떨어져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가지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손을 안 대주시고 여기 누렇게 된 이런 잎들만 좀 정리를 해서 솎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은 이 줄기 부분의 상층부하고 뿌리 부분의 하층부의 비율인 그 TRU를 적정하게 맞춰주는 게 분갈이 시 적용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 분갈이 후에 분갈이 몸살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뿌리를 자르거나 건드려서가 아니라 위쪽은 손을 전혀 안 대고 아래쪽만 뿌리를 심하게 잘라냈을 경우에 이 TRU이 크게 차이가 나면서 수분 공급이 균형이 무너져서 잎이 누렇게 상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원인은 흙배합 시 거름을 너무 많이 섞어줘도 그렇고 분갈이 후에 물을 주지 않아도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 다른 개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 꽃이 이미 피어 있고 여기 꽃대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식물은 꽃이 피어 있는 상태에서는 분갈이를 하지 않지만은 제라늄의 경우에는 일부 품종을 제외하고 환경만 맞으면 수시로 새순에서 꽃대를 올려주기 때문에 분갈이를 해주면은 이 피어 있는 꽃은 지금 당장 버리더라도 다음 꽃대가 올라와서 계속 꽃을 피우기 때문에 꽃이 있는 상태에서 해주셔도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오늘 이거 같은 경우는 흙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그 보습 보비력이 많이 떨어져서 해주려고 하는 개체입니다. 그럼 한번 뽑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흙이 오래돼서 이렇게 푸석푸석하게 이렇게 변한 상태라서 이것도 좀 털어 가지고 분갈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뿌리들이 이렇게 있는데 꽃도 있고, 이것은 살짝만 털어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키우던 것들이라서 여기 지금 긴 뿌리들이 이렇게 늘어지질 않는데, 만약에 이렇게 폈는데 긴 뿌리들이 늘어졌다 그럴 경우에는 가위로 그 지나치게 긴 뿌리들은 좀 잘라주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별로 흙을 그렇게 많이 털지를 않고, 그리고 뿌리도 별로 그렇게 꽃대가 있기 때문에 건드려주질 않았기 때문에 이 아랫잎 정도만 몇 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꽃이 지금 있는데 이 꽃도 여기 꽃대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핀지 좀 오래돼서 수명이 지금 다 해가고 있고, 그래서 이 꽃대도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꽃이 피어 있는 개체들은 이 다음 꽃을 피울 꽃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줄기를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대칭 관계인 이 뿌리도 무리해서 많이 잘라내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갈이를 하는 과정은 단순히 뽑아가지고 화분과 흙을 바꿔주는 작업이 아니라 분갈이 할 때 이런 잎이라든가 줄기 그리고 뿌리까지 확인을 하고 필요시에 정리를 해서 이 상층부와 하층부의 그 적정 비율인 1대1에 가깝게 맞춰주시는 게 하나의 세트 개념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몇 번 이야기를 드리지만은 이것을 연탄가리식으로 뽑아서 그대로 그냥 이렇게 화분에 꽂는 그런 분갈이는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뿌리를 펴고 먼저 있던 흙을 풀어주지 않게 되면 나중에 이게 마치 지층이 분리되듯이 새흙하고 오래된 흙 사이가 분리되면서 이게 다음 분갈이 시에 그 뿌리 부분들이 같이 다 잘려나가게 되고, 또 먼저 흙을 통째로 심고 주변에 새흙만 넣어주게 되면은 분갈이 의미도 없고, 물을 줄 때도 주변으로 물길이 생겨서 물이 글로 다 빠져나가고 중앙은 건조하고 주변만 습한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잦은 분갈이를 하게 되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경우에 따라서 흙을 털어내는 정도는 다르겠지만은 최소한 이걸 뽑았을 때 여기 흙이 화분 모양으로 그대로 돼 있는 그 형태 정도라도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흙을 배합해서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흙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요. 초심자분들은 가급적이면 이것저것 너무 많이 섞지 마시고 간단하게 흙배합을 하시고, 경우에 따라서 하나씩 첨가제 개념으로 늘려나가시는 것도 흙배합을 알아가시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도 오늘은 조금 간단하게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봄 분갈이 시에 여름을 대비해서 흙배합을 좀 달리해야 된다고 이것저것 많이 섞어주시는데, 그것은 지금 분갈이를 해서 여름을 보내고 가을에 또 바로 분갈이를 해버릴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흙배합이 실내에
실내에서는 그렇게 크게 달라질 필요가 없습니다. 야외에다 두셨을 경우에는 비를 맞게 되면은 그 흙의 보습 보비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가을 분갈이가 때에 따라서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수도 있겠지만은 실내에서는 특별히 봄 분갈이라고 해서 흙 배합을 달리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라늄이라고 해서 분갈이 흙의 주재료가 특별한 흙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분갈이 흙이나 원예용 상토 2호 정도면은 무난합니다. 이런 흙에도 이미 좋다는 건 웬만한 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본적으로 실내에서 배수성을 좀 높여주고 공급률을 좋게 하기 위해서 헐라이트만 20에서 30% 정도 더 섞어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구독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 요즘 행잉식으로 걸어서 제라늄을 많이 키우시는데 그런 경우 펄라이트 비율을 좀 줄여주셔야지 관리가 편해집니다. 이게 화분을 바닥에 놓았을 때랑 걸어 놓았을 때랑 물 빠짐이나 물 마른 속도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흙 배합 시에 키우는 환경이나 물 주는 습관 등을 고려해서 배합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일반 분갈이 흙에다가 펄라이트를 조금 섞어주고 그리고 곰팡이 등 생성을 막아주는 훈탄을 소량 섞어줄 겁니다. 이 훈탄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넣게 되면 다른 영양 성분이나 미량 요소 흡수를 방해하는 기량작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질소가다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전체 용량의 5%를 넘지 않게 소량만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종류나 숯 그리고 차콜칩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는 이가 줄기를 좀 튼튼하게 해주기 위해서 계란 껍질을 소량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피가루나 귤껍질 등을 넣어주시기도 하는데 이런 것을 넣어주실 때도 소량만 섞어주셔야 됩니다. 특히 계피가루 같은 경우 너무 많이 섞어주게 되면은 잎이 누렇게 되면서 서서히 시들어서 죽게 되고 그리고 훈탄을 사용한다면은 굳이 계피가루를 넣어주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초심자분들은 흙 자체에 계피가루를 섞는 것은 별로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갈이 시에 흙에 별도의 거름은 섞지 않지만은 혹시 섞으시는 분들도 봄에 유기질 거름을 흙에 너무 많이 섞어주게 되면은 지금 섞은 완효성 거름이 여름 장마철에 오히려 피해를 입히는 형상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무름으로 실패를 하시는 분들 중에 거름을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시라면은 거름의 양을 줄여도 상당한 피해를 줄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배합한 흙은 육안으로 보시면은 한 이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흙을 배합해 놓고 이제 심어 주셔야 되는데 화분 크기를 선택할 때 뿌리가 많이 훼손되고 생육 상태가 나빠진 경우에 뿌리를 많이 털어내고 그리고 줄기도 많이 잘라내서 좀 개체가 왜소해진 경우 그런 상태에서는 보통 화분 크기를 줄여서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어린 개체나 아직 배양 단계에 있어서 더 좀 키워야 된다 그런 개체들은 화분 크기를 한두 호수 정도 늘려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크기나 수영 변화를 크게 주지 않는 그런 완성분 단계에 있는 개체 같은 경우는 크기 변화 없이 그대로 그냥 해주시면 무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분 크기에 대한 내용은 예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이 개체부터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굵은 마사를 넣고 배합된 흙을 3분의 1 정도만 우선 채워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3분의 1 정도 채워주시고 가운데를 약간 오목하게 그래서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들어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조금 깊이 처음에는 심어주시고 그 다음 여기에 주변에 흙을 돌아가면서 넣어주신 다음에 이것을 위로 뽑아 올리면서 살살살살 흔들어서 흙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뿌리가 펴질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다시 흙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흙이 채워졌으면 이런 나무 막대로 주변 부분 빈 공간이 없게 돌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심어주시면 됩니다. 방금 전에 이것을 심을 때 흙을 조금만 채워주고 그리고 위쪽으로 털면서 다시 뽑아 올리는 과정을 보셨는데 그것은 식물 무게로 바닥면에 뿌리가 눌려서 꺾이는 것을 막아주고 그리고 빠른 뿌리 활착을 위해서 최소한 한 번이라도 들어서 올려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흙을 어느 정도 채워주시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으신 다음에 이제 이것이 잔뿌리들이 화분 속에서 흙하고 들떠서 분갈이 후에 시드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물은 반드시 충분히 주시고 그리고 뿌리가 흙에 잘 안착되도록 해주시고 배수도 잘 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을 주실 때도 이 가운데 부분은 예전에 흙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리고 주변부는 새 흙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가운데 부분을 먼저 이렇게 좀 주시고 그 다음 조금 기다리셨다가 주변부를 돌아가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빈 공간에 이런 기포가 빠지는 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서 물을 이렇게 충분히 쭉 빼주시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거를 갖다가 바닥에다가 좀 몇 번 이렇게 탕탕 치셔가지고 빈 공간이 안 생기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흙을 담을 때 이렇게 젓가락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싱크홀처럼 흙이 쑥 꺼져 들어간 이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렇게 메꿔 주시고, 그리고 흙이 부족할 경우에 다시 좀 채워 주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나무로 주변을 돌아가면서 다져 주시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분갈이 후에는 물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이 충분히 이게 잘 빠지는 거를 확인을 하고, 빈 공간 없이 안쪽에 흙이 잘 내려가서 뿌리와 잘 밀착이 된 상태에서는 물을 주고 나면은 이렇게 겉표면이 평평한 상태로 이렇게 깔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물을 주시면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2개의 개체를 분갈이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분갈이 후에 요즘 봄이 돼서 날씨가 좋고 햇빛이 좋다고 해서 바로 이것을 밖에 내놔서 직광을 보게 하지 마시고,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부드러운 빛이 있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실내의 경우에는 평소 관리하시는 그런 베란다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심자분들께서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분갈이를 하고 나서 잘 크라고 영양제나 거름을 이 위에다가 바로 올려주시는 경우인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영양제나 거름은 분갈이를 하고 한 달 정도 후에 뿌리가 잘 활착이 되고 여기 새순이 좀 돋기 시작할 무렵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초심자분들을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부연 설명이 좀 많았습니다. 분갈이 하는 것만 간단하게 보여드려도 되겠지만, 왜 하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따라하는 식으로 대물림되는 것보다는 최소한 왜 저렇게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을 알고 요령껏 응용하셔야 다른 식물을 키우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